네, 진서로입니다. 57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3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서울시는 고가도로 건설을 위해서 독립문 이전을 결정했대요. 독립문은 서재 필딩이 중심이 되어 창립한 가단체가 왕실과 국민의 성금을 모아서 세웠다라고 돼 있죠. 자, 서재 필딩이 중심이 되어 창립한 가단체가 세운 독립문. 그러면 이 가단체는 어디 있냐?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이제 이 1890년대 만들어진 이 독립협회가 뭐 거의 우리 최초의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독립협회가 뭐 독립문을 설립하고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독립협회에 관해서는 뭐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는 뭐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 내지는 이제 나중에는 관민공동회도 열리죠. 거기서 이제 헌의 6조가 결의가 됐고 중추원 관제 개편을 통하여 의회 설립을 추진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흐름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관련된 게 선지 5번에 있습니다. 열강의 이권 침탈을 저지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말씀드렸던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자, 만세보를 발행해서 민중계몽에 앞장섰다. 요거는 이제 천도교 쪽에서 했던 일이고요. 자,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한 단체, 이거는 대한자강회. 자, 여성 권리 선언문인 여권 통문을 공표하였다라는 거. 요거는 그 북촌 지역에 있었던 양반 여성들이에요. 근데 이 여권 통문이 실린 거는 황성신문입니다. 이제 이게 뭐 1900년 되기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여성들에 관한 인권 신장의 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빨리 싹 텄다라는 게 이제 있었던 거죠. 자, 여권 통문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이건 이제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독립문 나온 김에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이 서울 가시면 3호선 지하철에 독립문역이 있어요. 이 독립문역을 딱 내리면 바로 독립문이 보입니다. 여기는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독립문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거기 이제 독립문역 바로 옆에 이 독립문 가까운 곳에 저 서대문 그 형무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형무소인데 여기 가보면은 그때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 형무소에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셨던 이제 그 형무소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역사 쪽을 보신다면은 가서 좀 거기를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뭐 이렇게 사형을 집행했던 그런 곳도 이제 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한번 꼭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근처에 경복궁 같은 이런 아름다운 궁궐들도 많이 있어요. 꼭 가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32번 갈게요. 가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가지역을 중심으로 본 조선의 대외관계인데 대일무역의 거점 초량 외관, 그 다음에 개항 이후 설정된 조계의 기능, 그리고 관세 문제로 일어난 두모포 수세 사건이라는 거죠. 자, 이 초량 외관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내지는 이제 뭐 두모포 이것도 있죠. 사실 이 초량 외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 광해군 때 기후약조 했잖아요. 이때 이제 교역을 재개했던 데가 어디냐면 바로 두모포예요. 두모포의 외관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교역을 재개했다가 이 두모포가 무역을 하기에 너무 좁다라고 판단이 돼서 초량으로 옮겼어요. 근데 뭐 어차피 그게 그겁니다. 이게 지역상 부산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미음이 되겠습니다. 초량, 두모포, 요 다 부산에 해당하는 지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두모포 수세 사건은 그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관세를 받으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 상인이 아니 조약에 관세 조항도 없으면서 무슨 놈의 관세를 받냐 해가지고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배상금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약을 애초에 잘못 맺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 개항된 데가 부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부산이다라고 보시는 게 합당하겠습니다. 자, 33번 갈게요.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위정척사 운동과 최익현의 활동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완용 등의 역적을 처단하라는 상소를 올리고 임병찬 등과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최익현 선생이 하신 일이죠. 근데 이완용이 역적이 됐다 이겁니다. 이거는 을사의병이에요. 뭐 을사늑약 때문에 일어난 의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도끼를 들고 대궐 앞에 엎드려 개항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이제 강화도 조약 체결되던 시기. 자, 그 다음에 일본의 간섭하에 추진된 개혁에 반발하여 이를 주도한 박영효, 서강범 등을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렸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갑오개혁과 관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시기 순서는 금방 나오죠. 나, 다, 가. 4번이 정답입니다. 이 최익현 선생의 활동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근데 이분은 뭐 요 전에 뭐 강화도작 전에도 이제 흥선 대원군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성리학적 도리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종이 성년이 됐으니 이제 고종께서 직접 정치를 하시라. 뭐 이런 이거 탄핵상소라고 부르는데 이런 탄핵상소도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정말로 나라만을 생각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제 사실은 이분이 뭐 외양일체론 이런 것도 주장하셨는데 뭐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결과적으로는 그 외양일체가 맞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자, 34번 갈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이달 20일 함경도 관찰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 수해를 당해서 곡식의 피해가 클 듯한데 콩 등은 더욱 심하여 모두 흉작이 될 거라고 고하고 있으니 식량난을 겪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 자, 쭉 읽다 보시면 바라건대 통촉하시어 유출 금지 시행 1개월 전까지 일본 공사에게 알리시어 일본의 상민들이 일체 준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걸 가리켜서 방공령 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방공령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던 그 시기에는 우리나라의 쌀이 일본으로 무한정 유출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우리 이제 백성들도 먹을 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은 이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빨리 생각도 하지.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하던 순간에 이 방공령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최국 대우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 개항을 해보니까 이제 보완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조일통상장정 이게 이제 강화도 조약에서 조금 잘못 맺었던 거를 보완하는 조일통상장정을 추후에 맺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관세도 들어가고 방공령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조일통상장정과 관련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방공령에 관련된 탐구니까 조일통상장정을 살펴보는 게 가장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화폐정리 사업의 결과를 분석한다. 이 메가타란 인간 이거. 예. 이 결과는 민족자본의 몰락입니다. 간단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산미 증식계획의 실상을 조사한다. 산미 증식계획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쌀 생산량은 증산이 됐습니다만 그 증산된 양 이상의 쌀을 수탈을 당했죠. 이게 1920년대니까 당시 우리 농민들은 얼마나 식민지 백성으로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자, 토지조사 사업의 추진 과정을 파악한다. 자, 이거는 이제 일제강점기 초기죠. 무단통치 시기. 이때 토지조사 사업이 이루어졌고 많은 토지를 몰수당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양지 아문과 지기 아문을 설치한 목적을 알아본다. 광무개혁 때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5번 갈게요.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두 문제가 세트형으로 나온 문제예요. 자, 가본 볼게요.
제6도 심통성 정도 중에서 하도는 이와 기를 합하여 말하는 것이니, 예를 들면 사단에 적은 이가 바르고 기가 따르니 본래 순선하여 악이 없으나 반드시 이의 바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기에 가려진 연후에야 선하지 않게 됩니다. 7정은 기가 바라고 이가 그것에 타는 것이니 쭉 나와 있어요. 아이고, 읽기도 힘듭니다. 어려운 말도 너무 많고요. 뭐 이게 이제 이기호발설이라든지 기승이발 일도설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4단 7정 논쟁입니다. 그냥 한국사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4단 7정 논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하셨던 분은 이제 이황 그리고 기대승입니다. 이 두 분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황 선생은 그 성균관 대사성까지 지내시고 나서, 아니 성균관 대사성이셨을 때일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대학교 총장님이죠.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게 뭐 종산품 정도 되는 고위관직이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요 기대승 학자가 이제 이황의 의견에 이제 계속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졌던 논쟁이 4단 7정 논쟁인데, 이 논쟁에 이황 선생의 제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이 조선 성리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이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황 선생은 기대승에게 자네의 의견이 옳다네 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고, 이제 선조에게 기대승을 천거하기도 했어요. 정말 마음의 그릇이 넓은 분이죠. 대학자는 그런 것 같아요. 자, 나와볼게요. 유불도 삼교는 각자 업으로 삼아 수행하는 바가 있으니 섞어서 하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부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요, 유교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자, 수신은 다음 생을 위한 거, 나라를 다스리는 건 곧 오늘날에 힘쓸 일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극히 가깝고 다음 생은 지극히 먼 것인데,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부처의 가르침을 행하는 거는 결국 다음 생을 위한 일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쪽보다는 유학 쪽, 요쪽을 먼저 좀 닦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시무 28조에 있습니다. 시무 28조. 어렵죠? 최승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자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처의 가르침을 행한다, 뭐 다음 세상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의 생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무 28조고, 자, 다는 보자마자 금방 나옵니다. 저 불씨는 사람이 사악한지 정의로운지 올바른지 그른지는 가리지 않고 말한다. 쭉 읽다 보시면 그 말이 거짓된 것이 아니랄지라도 모두 사사로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올바른 도리가 아니므로 징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해놨죠. 자, 이 책은 불시잡변이에요. 누가 쓰셨냐? 정도전이죠. 자, 사실 이 정도전 이분이 이제 활동하셨던 그 고려 말기 시기에는 이제 불교가 많이 타락해서 비판을 받던 시기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불시잡변 같은 이런 책을 써서 불교를 비판했다라는 거죠. 자, 라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는지라 그 문제에 관해 개량하고 구신하지 않으면 우리 유교는 결코 흥왕할 수 없으리라. 쭉 읽으시면, 자, 이 책은 유교 구신론이에요. 이 책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으신 분도 중요해요. 민족주의 역사학자인 박은식 선생입니다. 자, 유교 구신론은 일제강점기 시기에 나왔던 그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35번에 보면 작성된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했어요. 자, 가는 4단 7정 논쟁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 중기 선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는 시무 28조이기 때문에 고려 성종이에요. 그리고 다는 정도전의 불시잡변이었으니까 고려 말 조선이 건국되려던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라는 유교 구신론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였어요. 그러면 시기상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가장 먼저라서 나, 그 다음에 이제 4단 7정 논쟁인 가, 그리고 불시잡변이 먼저죠. 죄송합니다. 그 불시잡변이 다고 4단 7정 논쟁 가, 그리고 유교 구신론 라 해가지고 4번이 정답입니다.
하마터면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36번도 같이 묶여있는 문제예요. 가라를 작성한 인물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자유롭고 독창적으로 경서를 해석해 사서에 대한 주자의 해석을 반박하고 노장 사상 등을 도입해 유학의 실리적 측면을 강화하려고 하였다라는 건데, 자, 사서에 대한 주자의 해석을 반박했다. 요거는 조선시대로 오면은 이 성리학이 주자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자의 해석을 반박했다는 거는 이제 당시 성리학자들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자, 이거는 뭐냐면 박세당이라는 분이 이걸 하셨어요. 책 제목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 이제 박세당 학자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자 해석을 반박했다라는 게 이제 이 박세당 학자가 떠올랐는데, 이것 때문에 이분이 사문난적으로 몰려요. 요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참고만 하세요. 시험에 자주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나볼게요. 얘기 중 원령에 근거하여 불교 행사를 줄이고 정사를 행하도록 촉구하며 불교적 관행에 젖은 군주를 유교적 규범을 실천하는 군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라는 거. 자, 이 불교 행사를 줄인다는 것도 요 나가 시무 28조였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무 28조랑 관련된 그 최승로의 의견이 맞아요. 그래서 니에는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딕은 기대승과의 논쟁을 통해 성리학의 이해를 심화하였으며 제자에 의해서 일본으로 전해져 일본 유학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요거는 이황 선생이죠. 가랑 직접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라 보면 양명을 통하여 기존의 유학을 개선하려 하였고 실학의 실천 정신을 받아들여 구국운동을 실행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거. 요게 이제 바로 박은식 선생에 관련된 설명이 맞습니다. 이제 유교의 개혁을 통해서 이제 구국운동을 실천하려고 했다라는 게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자였던 박은식 선생이에요. 자,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옳다라는 요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37번 갈게요. 가해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국외 독립운동 전개인데 국권 피탈 이후 국외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대요. 3.1운동 영향으로 수립된 가해활동에 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데 보니까 자, 상하이에서 가해 수립 초기에 청사로 사용된 건물 모양이래요. 이 청사에서는 임시의정원의 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상하이의 수립 초기 청사 이게 나왔으니까 바로 알겠죠. 특히 3.1운동의 영향으로 수립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그냥 하나하나 보기를 볼게요. 민족교육을 위하여 대성학교를 설립하였다. 신민회죠.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신간회입니다. 정답은 나왔죠. 자,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임시정부 맞고요. 임시사루 편찬회를 두어서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도 임시정부 설명이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38번. 밑줄근 특사가 파견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거 내용 처음 읽자마자 바로 나오네요. 헤이그에서 발행된 평화회의본은 한국 전 부총리 대신 이상설의 이명이 평화회의의 특사로 파견되었다고 보도했다. 자, 한국의 법규 관계를 유린하고 동시에 한국의 외교권을 탈취한 점, 그 결과 자신들이 한국 황제가 파견된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평화회의에 참여할 수 없음이 유감이라는 점 등이 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헤이그 특사의 파견 배경이죠. 이거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을사득약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모군란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배경으로 따지자면 제물포 조약 체결의 배경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집강소가 설치된 건 이제 동학 농민운동 도중에 전주협약을 맺은 후에 농민들이 패전 개혁을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조선 태형령이 제정된 거는 이제 무단 통치가 시작될 때 제정된 거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이건 이제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9번 갈게요. 밑줄근 기억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가 개통된 해라는 그 시기입니다.
이 해에 한성전기회사가 신문에 낸 안전주의사항입니다. 해가지고 낯선 교통수단인 전차 운행으로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하여 안내를 했지만 전차에 어린이가 치이는 등 사고가 일어나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가 개통된 해, 그 시기래요. 자, 전차가 개통된 거는 대한제국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전차, 철도 뭐 이런 거는 다 대한제국 시기이죠. 전시는 갑신정변 직후고 다른 건 대한제국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학의를 저술하는 학자, 북학의는 박제가 이분께서 지으셨죠. 따라서 정조식입니다.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는 황제, 이게 대한제국 시기가 맞죠. 대한제국 시기입니다.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는 영국군, 이게 이제 갑신정변 이후인 1885년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1880년대, 1890년대 말인 대한제국과는 맞지가 않죠. 지편전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관리는 세종대왕 시기.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는 평양 관민, 이거는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 사이에 있었어요. 뭐 병재병 오신척 이렇게 이제 그 통상식으로 거부 관련된 사건 흐름 외우시죠. 자, 그다음 40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송수만은 보안회라는 것을 설립하여 그 회장이 됨. 자, 종로 백목전 도가에서 날마다 회원을 모집하여 집회 논의하고 있는 자임. 자, 송수만에게 공사관으로 동행하기를 요구했고 회원과 인민들 약 200명 정도가 떠들썩하게 모여들어 송수만의 동행을 막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안회라는 데서부터 바로 나와야 되죠. 이제 보안회 하면은 나오는 게 뭐냐면 일제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시켰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서 독립협회 때는 이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시켰다라는 거였고, 이 보안회는 일제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시켰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이게 조금 더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은 뭐 이렇게 농광회사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보안회가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시켰고 농광회사는 그러면 그 황무지 개관권은 우리가 개관할 수 있다. 우리가 회사를 세워서 개관하겠다라고 설립된 회사가 농광회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시전 상인의 상권 수호 운동. 요거는 이제 그 황국중앙 총상회예요. 자, 그 다음에 급신개혁파의 정치개혁 운동. 요건 이제 갑신정변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은 이제 형평 운동인데, 이제 이게 조선 형평사 단체로 보자면 그래요. 자, 농촌 계몽을 위한 브나로드 운동, 이건 이제 동아일보에서 주도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설명드렸고요. 4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